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니까 XAI 이제 이 앤드류 장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그로크 만들고 있는 포스트 트레이닝 팀 친구인데 이 친구랑 얘기 좀 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AIGBB 이 친구랑도 이제 연락도 받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연락이 좀 쏟아졌습니다. 지금 한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치 뭐 제가 대단한 뭐 천재 엔지니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뭐 MIT 출신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이게 어디든 갈 수 있는 건가? 오해는 뭐냐면 그냥 애한테 맡겨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나오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친구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나도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역가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클로드 코드 사용량 1위를 기록하신 사이오닉 AI의 엔지니어이신 박진영님을 모시고 클로드 코드 활용 끝장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이오닉 AI에서 지금 뭐 울트라띵 엔지니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이나 주로 백엔드 엔지니어링을 관점에서 AI 에이전트의 어떤 개발과 서빙을 실제 좀 더 약간 엔터프라이즈 고객들한테 좀 더 맞닿을 수 있는 약간 연결고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이오닉 AI라는 회사에 대해서 엔지니어 역할을 맡고 계신데 그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사이오닉 AI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사실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다양한 어떤 뭐 ML 팀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데브옵스 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입하기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AI 도입과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중간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 엔터프라이즈들 고객사들이 AI를 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주로 좀 원하는 좀 니즈는 좀 어떤 쪽에 가장 좀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좀 AI 에이전트 관련해서가 가장 좀 니즈가 많은 편인가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AI 활용을 하고 싶어하는 유즈 케이스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상방과 하방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 뭐 30년, 20년치의 회사 문서가 있고 그 문서들에 대해서 잘 AI가 학습해서 적절한 답변을 이제 틀리지 않게 원하는 시점에서 잘 대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AI 회사들이 도입하고 싶은 원하는 바고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에이전틱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이제 잘 뭐 코드라든지 아니면 뭐 펑션이라든지 이런 걸 잘 정의해서 그의 흐름대로 잘 정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잘 정의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에이전틱 AI 혹은 에이전틱 리트리버라고 얘기 많이 하는 거고요. 이제 하방이라고 하는 거는 AI를 도입했는데 설마 이제 나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틀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원하지 않는 어떤 액션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쪽에 좀 관점에 공을 많이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개인정보 같은 게 예를 들면 답변에 나온다거나 이제 이런 게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 유저들한테는 정말 크리티컬하게 다가오는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그 관점에서 상방과 하방을 모두 챙겨야 되는 시점이 제 생각에 엔터프라이즈 업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레그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기업이 되게 사활을 걸고 그 내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면 올해는 좀 약간 에이전트 AI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말씀 지금 좀 전에 해주셨지만 좀 쉽게 이 둘의 좀 차이점 어떤 면에서 이런 흐름이 레그에서 에이전트로 좀 변화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생성형 AI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는 사실 사람 혹은 휴먼 리소스를 컴퓨터나 AI로 대체하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큰 니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에는 다양한 어떤 유즈 케이스, 다양한 어떤 행위를 AI가 사실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 사실 특정한 행위 하나만은 이제 컨파인 되면 거기 갇혀 있으면 사실 그런 기대를 쉽게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오늘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 뭐 연 매출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그게 예를 들면은 과거에 RAG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걸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그걸 꺼내오는 것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용자가 뭐 이제 오늘의 어떤 주식의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현재 연매출 뭐 로아스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본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오늘의 검색만으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비어있는 부분들을 잘 채워야 되고, 때로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좀 더 능동적으로 좀 계산을 해서 사용자의 어떤 추상적인 요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도 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AI한테 좀 더 다양한 어떤 일을 시키고 싶고, 그 AI가 하는 일을 좀 더 넓게 만들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에이전틱이라는 어떤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레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레그는 사실 좀 더 버즈워드 가까운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레그는 검색이잖아요. 뭐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하는 것처럼, 스포티파이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회사의 내규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에이전트는 검색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검색을 어떻게 쓰는지도 사실은 AI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리고 RAG, 검색은 AI가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도구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개념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 또 이 속도가 또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예, 변화되고 맞습니다. 있어서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여기에 좀 약간 좀 정신없어 하는 좀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좀 설명을 굉장히 좀 잘해주셔서 저도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고, 오늘의 주제인 저희가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클로드 코드 토큰 사용량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좀 갖고 계신데, 물론 지금은 또 이 그 순위 변동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예. 지금은 또 1위가 아니, 지금 1위가 아닙니다. 네, 또 네, 지금 1위가 3위로 내려왔고. 네. 그래도 그 상위권에 네, 랭킹이 썼던 게 있어서요. 네, 좀 약간 이 개념에 대해서 예. 이 사용량 1위라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들 모르시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예.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앞에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울트라 띵크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일단 사용량 1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 기록을 보면은 5억을 썼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만 달러 정도가 숨겨 있는데, 가장 높았을 때.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이제, 그러면 5억을 지불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5억 지불은 아니고, 이제 당연히 이제 맥스 플랜을 이제 저도 여러 개를 갖고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고, 그 시점에서 가장 한 달 동안 많이 썼던 토큰의 사용량입니다. 그러니까 토큰의 사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토큰을 내가 만약에 구독제로 구독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토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AI 사용량만큼에 대해서 무제한 요금제 쓰지 않고 사용량에 대해서 내가 만약 지불을 했었더라면 5억 원치가 나갔었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게 한 12억 토큰 정도 됩니다. 15억? 네, 그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15억 토큰치를 사용했다라는 거 되는 겁니다. 그럼 그 15억치 토큰이라고는 다양한 게 있을 텐데, 보통 토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인풋, 내가 AI한테 실제로 전달하는 컨텍스트, 그리고 아웃풋, AI 모델이 생각하고 리즈닝하고 이제 띵킹한 이제 내부 토큰, 그리고 최종 아웃풋으로 나오는 결과 토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이제 토큰 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AI한테 어쨌든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내부 생각하는 이 모든 걸 합쳐서 이제 약 15억 토큰 정도가 이제 소모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토큰 사용량도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저도 이제 클로드 코드를 굉장히 좀 많이 써보면서 예. 결국엔 이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사용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성이 계속 증가해 나가는 경험을 좀 하게 되면서, 예. 많이 사용해 본 사람이 또 얘를 또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을 예, 조금씩 좀 예, 찾아갈 수 예.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약간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15억 토큰을 사용을 하면서 깨달은 어떤 그 진영님만의 어떤 노하우,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가 개인 혹은 기업 차원에서 이 클로드 코드나 이제 코딩 에이전트 툴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생산성은 물론이고 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네.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클로드 미덕 때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좀 가져왔고, 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살을 좀 붙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ips on using Cloud Code from Ultra Think Engineer라고 했고요.
예, 뭐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들이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사용량 자체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고 하는데 말씀대로 이제 이거를 사실 어떻게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AI 모델이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20불, 30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유료 모델 구독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25년 10월에는 200불, 300불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샘 알트만이 최근에 얘기했던 게 이제 프로 플랜을 구독하는 사람들만 뭐 추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좀 만들겠다 이런 말도 좀 했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AI 모델이 주는 생산성이 지금 있는 어떤 그 구독 플랜과 사실 미스매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어떤 굉장히 주니어적인 측면에 사실 이미 AI 모델 자체를 이미 다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한테 주는 월급은 뭐 300만 원이다. 뭐 우리가 지금 최저 시급이 2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10만 원치를 이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오픈 AI의 뭐 기사 이런 걸 보면은 박사급 연구원의 모델은 한테는 뭐 3만 달러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니까 이제 제가 한편으로 이제 물고 있는 거는 지금 이 AI 모델의 사실 가장 쌀 때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지금까지 안 하긴 했는데 굉장히 비싸지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해도 제가 뭐 5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비싼 거를 쓰고 어떤 거는 좀 싼 거를 쓰고 이 두 가지의 좀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AI로 주로 어떤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먼저 이제 하나는 이제 뭐 무별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좀 약간 검색 관련해서 이제 페이퍼가 나온 게 있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기존의 어떤 검색 방식보다 예를 들면 한 뭐 50배 정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원래 이걸 잘 못 썼어요. 이게 콜버트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 무베라라는 게 뭐냐면 이 50배 좋은 어떤 검색 기술을 50배만큼 비싼데 이제 이거를 거의 1.5배 정도만 비싸게 만든 네, 이제 그런 알고리즘인데 페이퍼가 나왔고 이게 구현체가 굉장히 기본적인 C++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다 파이썬을 쓰잖아요. 이 C++라고 나온 이 굉장히 어려운 언어의 그 구현체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좀 파이썬으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제가 이제 구현을 조금 했고 이거 구현은 이제 클로드 오프스 4랑 그 다음에 제미나이 딥띵크 두 개를 가지고 이거 구현했습니다. 이 당시가 GPT-5 프로가 거의 안 나왔던 시점이 나와가지고 좀 이런 빡센 코딩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논문을 이제 보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코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일단 논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논문에 대한 페이퍼 이해를 해야 이제 제가 뭐 휴먼 인더 루프를 해서 내가 얘가 지금 잘 구현하고 있네 아니네를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내가 가이던스를 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 이 페이퍼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구나. 그럼 페이퍼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가장 좋은 모델이랑 해야 됩니다. 뭐 지금 GPT-5 프로나 아니면 제미나이 뭐 딥띵크나 이런 굉장히 좋은 모델이랑 이 페이퍼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는 거죠. 같이 강독 시간을 갖고 나도 충분히 이해했고 이제 AI 모델한테도 이제 처음이겠죠. 그럼 저 친구도 이제 충분히 이해했다 판단이 되면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테크 스펙이라는 어떤 그 마크다운 파일로 이제 만들고 그럼 그 테크 스펙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논문은 이렇게 된 게 생겼으니까 이걸 구현하려면은 이런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요구사항 5개가 있다. 라고 뽑으면은 마치 PM이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가 마치 요구사항을 뽑는 것처럼 이제 가장 좋은 모델 이걸 뽑고 그리고 이제 코딩 CLI 당장 내 코드 베이스를 볼 수 있는 클로드 코드나 뭐 코덱스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AI한테 허가를 받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제가 만들었던 구현체는 이제 바로 이제 답인 건데, 그 제미나이 프로랑 이제 테크 스펙을 만들고, 클로드 코드에 이제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구현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좀 많이 핫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딧이나 이런 좀 많이 핫했고, 왜냐면 이게 구글 딥마인드 논문인데,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이거 제가 사우나에서 만들어가지고, 뭐냐면은 제가 촬영하는 게 금요일인데, 제가 사우나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강남 근처에 사우나가 잘 없어요. 근데 사우나를 가는 이유는 이제 약간 좀 뜨뜻한 물에 이제 있고 이제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정치 각성되는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주로 가는 데가 이제 설릉에 있는 어떤 사우나를 좀 주로 가는데 거기 거기가 카페까지 사우나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네, 거기 호텔인데 호텔인데 이제 사우나도 있고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사우나를 이제 하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제 빵을 하면서 이제 뭔가 코딩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좀 약간 회사의 일이 아니면서 좀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항상 좀 주말하죠. 그럼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하면 항상 뭔가 작업물이 하나 뽑혀지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당시에 작업했던 이제 무베라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이제 가서 작업을 해서 토요일 날 한 오후까지 작업을 했던 기억이 좀 있고 금요일 날 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딥마인드에서 나온 페이퍼라고 해서 사람들 다 주목을 실제로 받았고 근데 그 관점에서 이제 C++라는 구현체는 당장 내 코드에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 파이썬 구현체는 굉장히 이제 바로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연락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 퍼플렉시티에 지금 서치 리더로 가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 왕보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진AI에서 인베딩 쪽 이제 뭐 레그 쪽에서 리더로 있으시다가 이번에 이제 이직을 하셨어요. 하필 오늘 진아가 이제 그 일라스티서치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검색 엔진 쪽에도 인수 소식이 좀 들렸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왕보라고 하는 분이 퍼플렉시티에 오셔가지고 뭐 저랑 뭐 같이 뭐 해보지 않겠냐 뭐 이런 님도 좀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트위터도 좀 바이럴 진짜 많이 돼가지고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런 연락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소스로 계속 열고 이제 공개를 하니까 제가 이제 XAI 이제 이 앤드류 장이라고 이 친구가 이제 그로크 만들고 있는 포스트 트레이닝 팀 친구인데 이 친구랑도 얘기 좀 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AIGBB 이 친구랑도 이제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레딧에 올리니까 뭐 연락도 이렇게 받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연락이 좀 쏟아졌습니다. 최근 한동안 좀 쏟아졌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치 뭐 제가 대단한 뭐 천재 엔지니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뭐 MIT 출신 사람들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이게 어디든 갈 수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사실 좀 자아를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나는 제미나이 2.5%가 없었으면 나는 이런 결과를 못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항상 좀 이제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AI가 먼저 앞서가고 나는 그 뒤에 좀 더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애가 못 보는 게 있겠죠. 그럼 그 중간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그런 과정 하나하나까지 결과물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사람들이 이제 클로드 코드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 코딩 CLI 도구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도 적어놨지만 그냥 이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이제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요청을 이제 클로드 코드나 이런 코딩 CLI 에이전트에다가 넣으면은 그게 이제 딱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그냥 주니어 엔지니어를 뭐 대학 졸업한 애한테 앉혀가지고 얘는 좀 개발을 해봤대요. 프로젝트를 좀 해봤대요.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해본 거죠. 얘한테 그냥 이제 그냥 카카오톡 같은 거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바로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이제 이 친구도 고민도 해봐야 되고 뭐 카카오톡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뭐 엔드골인 텐데 당장 내가 원하는 것과 미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같이 맥락을 좀 줘야 됩니다. 좀 줘야 되고 뭐 이제 당연히 중요하지 이 친구니까 카카오톡 만들어줘라고 하면 당연히 도망갈 겁니다. 그렇죠? 물론 AI 도망가진 않고 이제 한 척하고 이제 다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들어가겠죠.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코딩 CI 도구랑 뭔가를 해봤는데 잘 안 돌아간다 하더라. 이제 이런 게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한쪽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돌아가고 있는 코드가 있었는데 이 코드를 코딩 CI 도구를 시키니까 잘 안 된다더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당장 주니어 엔지니어 앉혀놔가지고 뭐 카카오톡의 소스 코드를 읽어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당장 이거를 뭐 구현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코딩 CLI 이 친구 결국 AI 에이전트니까 이 AI 코딩 에이전트라는 친구한테 사람과 디스커션을 하고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이 좀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사실 IT에서 일을 하고 있던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워터폴식으로 좀 많이 일을 했던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이 요구사항을 구현을 해보고 또 이제 애자의 방식으로 생각해보면은 이 요구사항 굉장히 빨리 실패시키고 내가 사람이 들어가거나 뭐 외부의 어떤 QA가 들어가서 지금 내가 잘 하고 있지 않네를 계속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관점은 사실 AI 에이전트랑 같이 일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을 주는 관점이 뭐 다른 AI 에이전트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도메인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그냥 코딩 CI 도구한테 이걸 해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이거를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 더 소개를 좀 드리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문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이야기고 올드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서화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대로 말하면 이 문서를 굉장히 잘 작성하면은 어떤 AI 모델이 오더라도 구현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테크 스펙이고 하나는 이제 플랜입니다. 근데 이 테크 스펙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 테크 스펙을 먼저 작성해라. 테크 스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구현할 것이고 어떤 건 구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번 구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지 않는 목적은 무엇이다. 이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가 뭘 하고 싶은지를 너 스스로 알라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메신저일 수도 있고 단톡방일 수도 있고 그냥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오픈 채팅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바닥에서 만약에 시작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카카오톡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안에 들어가 보자.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메신저고 메신저라고 하면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신자를 만든다. 발신자를 만든다. 발신자가 수신자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아마 이런 과정일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구사항이 3개 만들 수가 있죠. 발신자를 가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신자는 발신자를 친구 초과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뭐 수신자는 발신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요구사항이 4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카카오톡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어떤 명세가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테크 스펙에서 작성해야 되는 거는 이 4가지의 요구사항을 이번에 구현할 것이다. 그럼 구현하지 않을 거는 뭐 오픈 채팅방은 안 할 거고요. 뭐 너무 이제 크니까. 혹은 단톡방은 나중에 합시다. 혹은 뭐 읽음 처리 이런 거는 나중에 합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당장 너가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문서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은 이 AI 모델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만들어줘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맞아요. 생각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게 AI 모델이 다른 것도 다른 거죠. 같은 AI 모델인데 내가 세션을 새로 만들 때 내가 새로운 세션을 만들 때 얘가 이제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AI 모델은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의 받아들이는 컨텍스트에 따라서만 아웃풋을 내는 거지. 이 AI 모델이 실제로 막 이게 학습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GPU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 문서로 남겨서 그냥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인수인계서처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약간 그 사양주도 개발 방식? 예, 맞습니다. SDD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약간 그 방식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예, 요즘에 맞습니다. 키로나 최근에 이제 깃허브에서 이슈가 됐던 그 스펙키트? 예, 스펙키트. 그 깃허브에서 만든 예. 그런 약간 방식을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그냥 뭐뭐 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항상 그 작업 지휘서를 만들고 예, 맞습니다. 그 방식대로 이제 생성된 작업 지휘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이 좀 굉장히 좀 개발자들이나 비개발자들 사이에서 좀 각광을 받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엔 저 상남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가 뭘 하고 싶은지 명확히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사람한테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특별할 게 없다. 그죠? 문서를 잘 문서화하고 잘 버전 관리하고 잘 저장해두고 이 문서와 코드 사이에 그 싱크를 굉장히 잘 맞춰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그게 또 이제 쉽게 말씀하시지만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좀 그 부분이 좀 어려가지고. 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처음부터 명세를 잘 작성해야 되고 또 반대로 명세를 처음 다 작성했다고 잘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돌려보고 빨리 실패를 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작성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 테크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현을 할 어떤 사항들인 건데 이 구현할 사항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이 구체적인 게 저는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코드 레벨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델이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모델, 가장 비싼 모델이랑 얘기를 해야 되고 이때는 진짜 토큰 가격을 뭐 100만 쓰든 1000만 쓰든 이때는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단순히 하나의 모델에게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GPT-5 프로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동급인 다른 모델 뭐 제미나이 프로, 딥띵크
이제 이런 모델하고도 디스커션 시켰는 거죠. 사실 그 이유는 제미나이랑 GPT 이런 뭐 다양한 어떤 AI 모델들이 있는데 이 모델들이 결국에는 다 어찌 보면 본성이 좀 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좀 더 예를 들면 좀 수용적인 좀 그런 특징이 있고 GPT 같은 경우에서 딴지를 거는 수용들이 있겠죠. 뭐 결국 그런 이유는 이제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뭐 어떻게 트레이닝을 했는가, 어떤 성향으로 이 AI 모델을 깎아 나가느냐,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는 이 AI 모델이 갖고 있는 좀 데이터셋의 분포나 이런 게 더 다르니까 예를 들면은 뭐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최신 파이썬에 좀 더 능한 측면이 있고 뭐 과거의 GPT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파이썬의 한 3년 전, 5년 전 정도의 코딩 패턴을 좀 많이 보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모델이 갖고 있는 knowledge랑 AI 모델이 갖고 있는 behavior가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모델에 모두 다 OK 사인을 받아야 저는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의 그 태스크를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지 뭐 클로드 코드가 등장하고서 뭐 병렬로 작업을 하거나 뭐 다양한 그 뭐 MCP로 호출하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좀 예, 주로 좋습니다. 진행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예시를 하나 좀 가져왔네요. 이 테크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결국 사람도 명확히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이나 VS 코드를 좀 사용을 해서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전 개인적으로 테크 스펙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chatgpt.com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문서를 나 스스로도 읽어봐야 나도 내가 개입을 해서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제 뭐 이제 어떤 TF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TF가 생기고 뭐 최초 미팅을 몇 번을 하는데 그때는 예를 들면 좀 실무자 아닌 상급자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디스커션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볼 게 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텍스트 인베딩 인퍼런스라고 하는 이 허깅 페이스에서 나온 허깅 페이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허깅 페이스에서 나온 이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는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RAG 혹은 검색을 할 때 인베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리랭커라고 하든지 이런 걸 좀 들어보신 분이 좀 계실 겁니다. 이거를 쓸 때 사실상 굉장히 제일 좋은 그 서빙 모델 그러니까 인베딩과 리랭킹 모델을 띄우고 이걸 실제로 이제 서버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핵심이 되는 서버 중 하나입니다. 핵심 레포 중 하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컨트리뷰터가 한 50명 정도밖에 없고, 이 50명 이제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지나나, 뭐, 퍼플렉시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저는 요즘 개인적인 좀 취미가 이 레포지토리 안에 좀 약간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는 것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레포 안에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모델이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쨌든 빠르게 새로운 모델을 집어넣게 된다면 저도 이제 계속 유명세를 좀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석양조의 좀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구현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지나 AI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지나 AI에서 이제 리랭커라는 모델이 나왔어요. 이 모델이 나왔고 이제 뭐 이거에 설명하지 않겠지만 리랭커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친구고.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이번 제가 명절 동안에 어떤 걸 했냐면 이 지나 리랭커 V3라고 하는 이 RAG에서 사용하는 이 새로운 모델을 이제 이 허깅 페이스의 지원에 추가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비개발자도 힘든 일이 뭐 어려운 일이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허깅 페이스의 이 레포 여기를 기여하려면 일단 러스트라는 언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의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미 돌아가고 있는 뭐 레거시 코드죠.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현과 이 시스템 구조를 다 이해해야 지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존재하는 코드에 낯선 모델에 어려운 언어에 내가 기여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왜냐면 저도 막 경력이 길지도 않고 제가 이 레포에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구현하려면 가장 제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먼저 이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이 일단 뭔지 모르겠고 이 모델에 나오면 보통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은 이제 이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설명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설명 그냥 이제 GPT에 넣어요. 이 GPT 파일 풀어요. 이 GPT 넣으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저는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걸 설명하라고 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걸 계속 디스커션을 합니다. 디스커션을 하면 이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내려보겠습니다. 좀 내려보면은 이거 다 제가 물어봐서 이제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공부를 한 거고. 와, 대하청이 엄청 기네요. 네, 이거 엄청 길어요. 이게 거의 아니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자, 저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 GitHub에 이 허깅 페이스에 이게 있는데 이 허깅 페이스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내가 코드를 넣고 싶다.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테크 스펙 작성해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고 목표가 아닌 게 있고 어떤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요구사항들이 요구사항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이제 뽑으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마크다운 파일을 굉장히 친절하게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친절하게 작성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GPT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고 이 친구도 이제 어쨌든 에이전트니까 이 GitHub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코드 파일 보고 이제 분석을 해서 내는 결론일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이랑 이 제미나이가 내린 결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제미나이 이제 얘도 엄청 높은데 이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PT 얘를 이제 앵커로 쓰고 얘가 이제 메인 작업자로 쓰고 이제 피드백하는 제미나이 딥띵크를 두고 이 결과물을 얘한테 주고 얘가 의견을 주면은 이 의견을 주고 얘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의견을 이제 의견을 줄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 둘이가 충돌이 납니다. 제미나이가 생각하는 방법, GPT가 생각하는 방법 이 두 개 충돌이 나서 이건 이렇게 하면 그대로 쓰면 안 되겠는데 얘는 또 이 생각도 다를 겁니다. 그럼 이 두 친구의 생각을 조율을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조율시키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가 GenMCP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MCP 중에서 두 개의 모델을 토론을 해서 싸우게 시킨 다음에 최대 예를 들면 이것도 값을 줄 수 있는데 30번까지 싸우고 둘이서 화해를 강제로 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챌린지라고 하는 이제 MCP가 있는데 GenMCP라고 하는 이제 코딩 CLI 때 쓰는 이제 MCP들 중에서 이 두 개 모델에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제 승자를 보는 이제 그 방식인데 이제 이거를 사실 제가 이 테크스페이스 때는 제가 혼자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읽어보고 이해를 한다면 제가 손을 들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시 리뷰를 반영해가지고 재창을 해봤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는 조금 빠져있긴 한데 제가 여기 지금 작성해놓은 이 것들 있죠. 이거를 이제 둘이서 이제 합의를 어느 정도 시키면은 이걸 이제 클로드 코드한테 혹은 이제 그런 코딩 CLI 에이전트한테 넣어봅니다. 넣어서 너가 지금 이 테크 스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챗GPT 기반의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다양한 어떤 펑션 콜을 할 수 있지만 코딩 CLI 에이전트야말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제가 했던 것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말고 리즘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이게 다 제가 계속 이게 세션이 끊기니까 계속 이어가지고 계속 다 포크를 쳐서 만든 건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GPT-5 프로가 작성한 초벌 테크 스펙을 주고 이제 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고 여기서 좀 건드리고 있는 파일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가 생각하는 파일의 제한이랑 너는 지금 당장 파일 더 잘 읽어볼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 갭이 있는가 판단해라. 그리고 얘만 시키는 게 아니라 클로드코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코덱스한테도 시킵니다. 이거는 아마 과거 거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코덱스는 지금 그 기능이 없어서 레줌은 있는데 아무튼 이 작업을 코덱스도 시키고 이제 제미나이도 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보고 결국은 이 각각의 결과물들 다시 GPT-5 프로랑 제미나이 딥띵크도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에 기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나는 GPT-5 프로의 그러니까 그 격의의 아웃풋을 기준으로 쓰겠다.
그리고 이 제미나이 딥띵크는 보조로 쓰겠다, 피드백 리뷰로 쓰겠다, 이렇게 좀 롤플레잉을 줘야 이게 결국에 하나로 모아지긴 하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의견, 뭐 제미나이 딥띵크의 의견, 이걸 다 취합해서 결국 클로드 GPT-5 프로한테 갖다 주고, 그럼 이 두 사이 다섯 명인 거잖아요. 5명이 모두 오케이 사인을 낼 때까지 이 의견 주의를 반복합니다. 물론 저도 있으니까 6명이겠죠? 그럼 마치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 구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테크스펙 협의체라는 게 있고, 6명이 모두 이제 전원 동의를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특정 친구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들어가가지고 너가 하는 생각을 틀린 것 같다고 제가 막아주기도 하고, 혹은 뭐 특정 재미나 이 친구가 좀 더 피드백을 이 친구는 직접 주기도 하겠죠. 이런 과정들을 사실 해야 되고, 이 중간에 사실 코디네이터는 MCP 친구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테크 스펙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그래서 그럼 저렇게 이게 네. LLM 모델끼리 디스커션 할 때 좀 네. 진영님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는 동안 어쨌든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 기다리는 동안은 좀 어떻게 좀 활용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실 저도 저의 이해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는 친구들의 문서를 보고 있으면 이미 시간이 다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빡센,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가 작업할 때 사실 다른 일을 못하고 사실 이 친구들이 정말 맞는 말을 했는지 저도 이해를 해야 피드백을 주니까 그 공부하는 편인데, 만약 그게 단순한 뭐 피처, 단순한 기능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좀 더 위임을 하고 저는 그 시간에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예를 들면 난이도가 낮으면 한 3-4개 이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만약에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만 좀 집중해서 작업하는 편입니다. 네. 몰입도가 높아야 좀 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렇죠. 난이도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애한테 맡겨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나오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친구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나도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 양을 예를 들면 많이 쓴다고 해서 제가 그냥 탕탕탕 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부분 얘기를 좀 잘 해주셨네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단순히 토큰을 많이 썼다고 그냥 막 여기저기에 질문만 하고 여기저기에 다시 또 그 질문을 토스하고 약간 이럴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는 답변을 좀 정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인간이 개입해서 또 좀 조율을 하는 어떤 그런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 역할을 오히려 예, 하시면서 맞습니다. 좀 진행하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하는 편이고, 최종적으로 나온 테크스펙트 엔딩이 이제 요거예요.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목표와 비목표가 있고, 현재 상태는 이러하고, 그 다음에 뭐 모델은 이렇게 생긴, 아키텍처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요구사항들과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6.3번, 그러니까 요구사항 6번에 이제 서브 작업으로 3번을 감지 로직 구현하는 게 있는데, 이때는 이런 코드여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바로 갖다 복사해서 쓸 수 있는 밑그림처럼 이제 작업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보통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클로드는 굉장히 아웃풋이 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클로드가 좀 더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작업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대신에 굉장히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러면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예를 들면 제미나이 프로가 잡고, 이런 코드를 좀 더 길게 작성하는 거는 클로드로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클로드는 좀 길게 작성하는 특명도 있으니까.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만 치고 좀 빠진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의 특징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테크스펙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그럼 나는 이 문서만 들고 있으면 사실 뭐 누구나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듯이 그냥 이거를 구현해줘 보다는, 이거가 있으면 그래도 좀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좀 뭐 마음가짐을 나도 좀 갖는 거고, 그럼 뭐 AI 모델도 갖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한 투도 플랜 작성해야 됩니다. 사실 테크 스펙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은 테크 스펙은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더 당위성에 좀 더 가까운 문서로 보면 되고, 당장 그래서 내가 오늘 앉아가지고 뭘 할 건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AI 모델을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주니어 엔지니어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뭘 모른다. 거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줘야 된다. 거기 때문에 당장 테크 스펙만 줘서는 뭘 알려는지 알겠는데 막막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냥 앉아가지고 이 작업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주로 저거 투두를 하실 때도
아까 전에 하셨던 그 테크 스펙을 작성하셨을 때 그 방식대로 여러 모델에 물어보고 디스커션 해보고 약간 이런 예, 방식.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만 테크 스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좀 많이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크 스펙이 탄탄하면 여기서부터 좀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랜 같은 경우에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코딩 시에라 에이전트는 어떤 기능이 좀 있냐면 굉장히 코드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 맥락과 문맥을 굉장히 더 많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챗GPT.com이나 이런 걸 잘 안 쓰고 코딩 시에라 에이전트끼리의 디스커션을 이제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테크 스펙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파일들을 건너면 되겠다고 하는 밑그림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약간 실무자들이 회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플랜더 MD를 좀 보겠습니다. 플랜더 MD는 보면 저도 이제 한 3개의 버전이 4개의 버전이 있네요. 네, 4개의 버전이 있고 이제 여기는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보면은 이게 결국 구현 지침이에요. 구현 지침이고 여기서 제가 만든 건 뭐냐면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이제 어떤 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기술적인 이야기였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해라 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모지가 많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클로드 코드 손에 4.5를 이제 메인 주포로 사용을 하고 메인 모델로 사용하고 이제 뭐 제미나이 CLI 같은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 소넷 4.5가 작업을 할 때 이때부터는 좀 더 다른 코딩 시절 에이전트가 중간에 계속 피드백을 주도록 MCP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마일스톤에 대해서 지금 9개인가가 있어요. 9개가 있고 이 마일스톤 9개를 뽑는 게 잘 뽑아져 있는가, 이 마일스톤에 넌 동의하느냐, 너가 지금 클로드 코드 CLI가 실행했던 것과 같은 거를 너가 수행해보면서 이 클로드 코드 CLI가 만든 이 마일스톤들이 올바른 순서인가 올바른 포인트인가 이거를 너가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만약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분명 피드백해서 다시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의할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 작성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네. 아까 제가 테크스펙 요거는 제가 한 이틀 정도 걸려서 했고 이거는 제가 한 3시간 조금 더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한 4일 정도로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플랜다인데는 마치 이 마일스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일스톤 1, 2, 3번은 지금 내가 세션을 켜서 클로드 코드를 켜서 이 마일스톤을 다 구현하면은 끌 수 있다. 이 정도 사이즈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마일스톤 하나가 엄청 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보면 서브 태스크가 있어요. 이 서브 태스크 하나씩 끊게 해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에는 이제 코딩 CLI 에이전트 너가 보고 너가 좀 잘 조정해라. 이번에 보면은 소넷 4.5가 내가 스스로 언제 컨텍스트가 끊길 줄 아는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마일스톤을 좀 더 잡는 데 좀 도움이 살짝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죠. 이 플래더 MD가 나오면은 예를 들면 이 디텍션 로직 위드 프로젝터 베리피케이션 이라고 하는 이 작업만 수행을 하고 나는 세션을 끌 거야. 그리고 나는 코드를 커밋하고 올릴 거고 그러면은 다 됐습니다라고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피드백을 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자동화된 테스트를 만들 수 있다면 자동화된 테스트 이 친구가 다 만들 테니까 이제 뭐 돌렸겠죠? 돌리고 이제 다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거 보고 이제 컨펌을 이제 하는 거죠. 갈지 아니면 아닌 건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플랜 MD 또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내가 마일스톤 1번을 1-1번을 완성했으면은 다 작업을 하고 엑스표시를 쳐라. 그리고 이게 이 커밋입니다. 이렇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 클로드 MD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클로드 MD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현재의 코딩 CLI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보면은 너가 일을 하기 전에는 테크스펙을 무조건 읽어야 돼요.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이거 하나가 아마 3만 토큰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테크스펙 바탕으로 너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플랜을 구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다 테크스펙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테크스펙이랑 플랜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주든지 다 구현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너무 떨어지는 모델이면 못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When I say go, 내가 go라고 말하면은 지금 플랜 MD를 보고 가장 구현이 안 돼 있는 마지막 거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테스트부터 작성을 하고 왜 테스트가 있어야 정량적으로 내가 평가를 해서 내가 실패했는지 통과했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코드만 작성해라. 왜냐면 AI 모델한테 맡기면은 얘가 그냥 막 갑자기 상상의 널 펼쳐가지고 많은 변경 만드는데 그러면 사람도 피드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변경만 만든다. 최소한 변경만 만들어라. 만약 이게 부족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00줄 이내만 만들어라. 이렇게도 프롬프트는 안 된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룰 베이스로 해가지고 100줄 넘어가면 세션을 끊어버리게 할 수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주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는 테스트를 돌려보고, 이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에 그걸 주는 건데 이걸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컴파일러를 돌려서 피드백을 주고 테스트를 돌린 다음에 구현을 하고 1, 2, 3번이 모두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션 반복하라. 어디에 대해서 너는 이 마일스톤 1번의 디텍션 로직 위드 프로젝터 베리피케이션에 한해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이때 중요한 거는 뭐 젠 MCP 같은 걸 써가지고 다른 코드의 피드백을 계속 받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랜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구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클로드 코드 자체에도 또 플랜 모드가 따로 내장이 되어 맞습니다.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완전 또 별개로. 예, 별개입니다. 사실 플랜 모드는 사실 내 스스로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될 거냐면 이 플랜 모드는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테크스펙터 MD는 이제 경영진에서 내려온 이제 하달 사항이고 플랜 MD는 사수가 나한테 오늘 일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의 플랜 MD는 나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죠. 아 이렇게 지금 이 카인드가 있는데 먼저 이걸 읽어봐야 되나? 먼저 이걸 한번 써보고 한번 돌려봐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인 거죠. 좀 그런 위기로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이제 이 플랜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 끝내면 이제 굉장히 좀 원시적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제 V 표시 쳐라. V 표시 치고 끝내면은 새로운 세션 열어가지고 지금 V 표시가 안 된 그 다음 걸 해라. 그 다음 걸 해라. 그 다음 걸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놈이 이걸 읽어볼 테니까 걔를 위해서 뭐 노트를 하나 작성을 여기 플랜에 해라 하면은 뭐 이걸 작성하는 거죠. 아 지금 이거는 픽스하고 넘어가니까 이거를 알려주고 하기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이야. 우리 다음 세션 와가지고 뭐 이걸 작업하고 넘어가겠죠. 네. 주로 그럼 MD 파일을 업데이트할 때 직접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얘가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좀 자기가 이제 개선안을 이렇게 직접 작성하게끔 좀. 직접 작성하게 하는 편입니다. 작성하게 하고, 대신 버전 관리 좀 중요하니까, 이 플래너 MD를 포함해가지고 커밋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커밋은 하나의 마일스톤이 포함되고, 혹은 하나의 서브 태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전에 내가 너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이게 기세 커밋 기능과도 굉장히 잘 엮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의 커밋은 하나의 일과 하나의 기능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전 이게 플랜더 MD 같은 걸 잘 사용할 때도 좀 더 적용되는 원칙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거의 한 20% 정도 진행됐나? 네, 좀 진행된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오늘 또 얘기를 다 나누기에는 또 양이 그렇죠. 또 저희 2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또 굉장히 좀 딥하게도 들어간 부분도 맞습니다. 있고 되게 또 흥미로운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나머지 클로드 코드나 이제 코딩 에이전트를 어떻게 좀 토큰을 굉장히 많이 쓴 만큼 또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지금 거의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보다 더 깊게 좀 쉽게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좀 요거는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저희가 나머지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